이렇게 테두리, 이걸 뭐 멀경이라 그러고, 안에 이렇게 흑토가 들어가 있잖아요. 흑토가 들어가 있고, 이 흑토가 이 토를 뚫고, 만약에 이게 껍질에 쌓인 씨앗이 있으면 그 씨앗의 껍질을 뚫고 땅으로 뿌리를 내리는 그런 형상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뚫을 고온이라고 하고, 요게 합쳐지면 밭전이 되는데 밭 밑을 어때요? 이렇게 뚫고 뿌리를 내린다는, 내려간다는,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갑목하고 을목은 우리가 그냥 오행으로 보면 갑을 목이라 하지만 갑목의 성향하고 을목의 성향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아주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에 뿌리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갑목하면 흔히들 동량목, 대림목, 큰 나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물상보다는 대림목이 형상화된 거잖아요. 이미지화된 거잖아요. 큰 낙락장성 같은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갑목의 어떤 그 기운의 에너지의 속성, 이런 부분들을 형상화해서 대림목이라고 하는 건데, 갑목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물상은 뭐냐면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근본.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물상들이 파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뿌리는 깊어야 되는 거고, 뿌리는 토를 필요로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가 어때요? 자기 주체성이 주관이 강하겠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면 일세, 뭐 이런 그런 형상. 그러니까 을목은 바람이 불면,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굽어서 이렇게 뭔가 이게 이게 만약에 자라는데 뭐 바위가 있다면 바위를 칭칭 감든지 돌아서든지 이렇게 헤쳐나가는 상이라고 하면, 갑목은 어쨌든 바위래도 뿌리를 뚫고 뿌리를 내려서 자기 입지를 굳히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러니까 갑목일간, 갑목이 갑이일주다. 그러면 완전히 직진성인 거지. 그렇겠죠, 그렇죠?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생명력을 근본으로 활력을 주는 기적인 성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더 낫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대림목이라고 하는 거는 산에 이렇게 우를 창창한 숲속에 큰 삼나무 같은 이게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의미가 아니고, 원래 갑목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형상인 거예요. 형상.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초목이 처음 껍질을 뚫고 나오는 모습을 상징한다. 그래서 요 멀경자를 옆으로 뉘으면 여기다가 갑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우리가 성냥갑 할 때 그래서 갑을 싼다, 보호한다라는 의미,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갑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리더십 같은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큰 어떤 이런 중심이 되는 기운에 흔들리지 않고 큰 뿌리를 내리고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을 케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을목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어떤 살림을 주도한다든지 주관을 한다든지 이런 기질들이 많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을목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시대적인 어떤 이런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여자분이 쓰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런 이런 갑목의 어떤 형상이나 에너지의 속성이나 기질이 있다라고 하면 남자가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나가서 활동하고, 메이크머니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어떤, 이 구분 내지는, 이렇게 좀, 본다라고 하면, 여성분들이 쏘기에는 조금 간목은 좀, 강한 인자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여성분들은 음간이 좀 맞아요. 음간이 맞고, 그게 음양이잖아. 맞잖아요. 그쵸? 음양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뿌리를 땅 속에 감춰둔다는 의미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가장 큰, 그리고 삶의 터전, 뿌리라는 의미가 있다. 뿌리라는 의미. 뿌리라는 의미. 그래서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 만약에 갑이 없다면, 이런 뿌리 내림 현상이, 자기 중심 현상이, 그리고 뿌리 내렸다가 이렇게 솟구치려고 하는, 뿌리만 내리는 게 아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활동력이나 어떤 액티비티가 좀 부족하다는 의미고, 여명의 경우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기운이 어떻다? 약하거나 없음을 뜻한다. 없음을 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행이니까 8글자 중에 뭐 오행이 이렇게 뭐 골고루 섞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그 오행이 십성으로 뭐든지 간에 성분 자체가 이런 간목 같은 경우가 만약에 지지로 보면 인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없을 때는 자식과 남편의 인연이 어떻다? 그냥 보기에도 뭐 이렇게 관성이 무관이나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보편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적천수에 보면 간목을 어떻게 이제 표현을 했냐면 간목은 성간론에서 간목은 이건 이제 삼이라고도 하고 참이라고도 해요. 간목 참천. 간목은 참천이고 탈퇴요화, 춘불용금, 추불용토, 화치승용, 수탕기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자평진전의 관법도 사주 8글자의 월지에서 올라오는 기본적으로 어떤 체에 대한 부분을 격국으로 풀었다라고 하면 약간 이 적천수 같은 경우 청간론 같은 경우 보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간목의 어떤 성향이나 기질이나 속성 같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간목 삼천이라고도 하고 참천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우리가 이제 흔히 석삼자 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쓰는데 그러한 의미하고는 크게 없고 일단 이게 높다라는 의미가 있고 높다라는 의미가 있고 옛날 갑골문에 보면 요거는 별 3개를 말해요. 이렇게 사람 위에 별 3개가 반짝거리는 거야. 그래서 이 별 3개를 이렇게 이제 지금 천문으로 보면 이게 이제 오리온 자리라는 거지. 오리온 자리. 오리온 자리. 그러니까 간목 참천이라는 건 만약에 참천은 오리온 별자리 같이 높다. 그러니까 하늘에 닿을 듯이 간목의 성향이 솟구친다라는 거예요. 뻗친다라는 거예요. 조금 뉘앙스가 이미지가 되시나요? 그래서 간목의 형상은 하늘을 찌를 듯이 뭐 견고하다, 강건하다, 높다. 그냥 간목 참천에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탈퇴요화. 그러니까 그러니까 태라는 거는 이게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포태에다가 포태를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지고 바깥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모습이 탈퇴겠죠, 그죠? 그러니까 탈퇴요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풀이해 놓은 거를 이제 보면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예요. 그러니까 탈퇴요하. 그러니까 이렇게 간목이 땅으로 내려오면 이게 인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목에서 묘목으로 이렇게 뭔가 그 신운에서 아주 그 어떤 형상에서 이렇게 초목의 모습을 갖춰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는 뭐가 필요하다? 화가 필요하다, 화가. 화가. 그래서 특히 인월의 간목 같은 경우는 탈퇴 요화. 축에서 축 다음 인이잖아요, 그렇죠? 축에서 인이 올라올 때는 뭘로 친다? 이런 병화가. 이렇게 화로서. 그러니까 이제 궁통보감에도 보면 이렇게 그 인월의 용법, 묘월의 용법, 진월의 용법이 다 달라요. 일선의 용법이. 심 선생 그냥 뭐예요? 이게 인월의 간목하면 뭐였어요? 요 안에 있는 간목이 투간을 했느냐, 간목 투간 안 치잖아요, 그렇죠? 병화가 투간을 했느냐, 모토를 투간했느냐, 그걸 가지고 격을 잡잖아요, 그렇죠? 격을 먼저 잡고 그거를 성격시키는 상신을 대입을 해서 성패를 잡는단 말이죠. 근데 적천수나 궁통에서는 적천수는 그냥 오히려 탈퇴요하라는 한마디를 하는데 궁통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인월의 간목은 병화를 쓰고 일선에요. 보조용신 말고 묘월의 간목은 경금을 쓰고 경금을 쓴다라는 건 경금으로 이게 이렇게 살급신을 하는 게 아니고 경금이 먼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정화라든지 병화가 있어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식신제살이나 상관대사를 하는 명조를 치는 거지. 첫 번째로 치는 거지. 그리고 3월은 진이잖아요. 3월이 진이면 3월은 임수를 첫 번째로 보고 그 다음에 임수를 생하는 경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살인상생인 거지. 재생사, 인중에 임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중에 개수가 임수로 투간이 했으면 인수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금이 예를 들어서 뭐 시간에 떴다든지 이래서 되면 이게 살인상생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재생살로 합격이 될 걸 살인상생으로 해서 성격을 이루는 명이라는 얘기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냥 춘월하면 뭐 이렇게 하나로 통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 월마다 적확하게 쓰는 방식이 달라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인월의 병화를 썼으면 제대로 쓴 거야. 제대로. 탈퇴요하해서 제대로 쓰는 거예요.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신구령금, 추구령토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월인데도 신금이나 예를 들어서 경금이 있다. 그러면 여기 명조에 예를 들어서 식신에 예를 들어 경금이 있으면 식신제살로 성격이 되겠지만 신금이 붙어 있거나 신금이 있으면 그쵸? 식신하고 정관하고 서로 이렇게 극이 되니까 합격 요인이잖아요. 또 합이 돼서도 정관이 합거돼서도 합격의 요인인 거고. 그쵸? 근데 어쨌든 이게 합의되지 않는, 그러니까 근접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병화가 있고 무기토가 있고 신금이 있다. 연간에. 그러면 그것도 어때요? 성격인 거야. 그리고 지지에 간목이 뿌리가 이렇게 쭉 있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노광지가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성격이 됐으면 그거는 자평의 관법으로 보면 성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이런 물의 어떤 물상의 이런 의미로 보면 인월 같은 경우 경신금이 있어서 내가 관을 쓰는 것보다는 어떻겠어요? 이게 병화가 투간이 됐으면 인중에 무토가 투간이 되든 아니면 다른 지지에 근을 하고 있는 기토가 투간이 돼서 뭘로? 식상생제로 식상생제로 가는 게
그 사람이 훨씬 더 잘 풀린다라는 거야. 아, 이거 조금 그 차이가 정리가 좀 되시나? 이거 좀 격국 공부하는 사람, 안 한 사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둘 다가 다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 맞다야. 맞는데, 인월의 간목도 얼마든지, 신금 쓸 수가 있고, 이제 경금 쓸 수가 있어요. 경금 있으면 병정화가 있으면 성격명으로 쓸 수가 있고. 그런데